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그야말로 담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잠시 그 걸음을 멈추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공직자들은 변함없는 자세로 이 국민들을 섬기고 이를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고, 정치권도 이제 더 이상 반복과 갈등의 정치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 대통령의 계엄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걸 보면은 본인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 자,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자영업자의 절망과 청년들의 자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인 열망을 안고 정치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서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현장에 국민을 만나보니까 전 정부의 소주성,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차분하게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큰 행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계획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발목이 잡혔을 때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고 말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었다고 밝힙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면서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 그런데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당부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권에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마쳤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지난번에도 담화에도 나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의 대표와 조중동 메이저 언론이 결탁하고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것도 아주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집단처럼 되어버린 민주당, 이 세계 싸워야 할 세력들이 그냥 명분과 이렇게 외형적인 이걸 형식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엄을 하면 되나,
국민들 탄압하면 되나? 이런 식입니다. 왜 계엄을 추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알아보지도 따져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아주 덜 떨어진 사람처럼 말하는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다 봤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명의 특정 해가지고 내보내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번에 객관적인 선거가 됐더라면 이재명의 10%에서 15%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분명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화가 항상 양화를 구축하고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양과 염소가 있으면 완전히 염소떼가 지금 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이 범죄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배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정당 정치가 정말 왜 이렇게 타락을 했나? 그러니까 이 한동훈하고 막 따라다니고 뭐 이 축기 세우고 그리고 한동훈 세명도 하고 사인도 하고 했더니 결국 국민들의 비수를 꼽는 정말 비겁하고 배신자 모습이 아닐까. 자, 이 대통령은 잠시 멈춘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앞으로 이 변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공개로 돼 있고 본인도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밝히겠다는 겁니다. 밝힐 게 있다는 겁니다. 반박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앞으로 뭐 거부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거부권 다 멈춰서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덕수 총리 쪽에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이들은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내란죄로. 그리고 경찰도 또 소환, 강제 소환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걸리면 그 밑에 자, 이 경제부총리, 또 그거 걸리면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들의 그 광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자, 설마 했는데, 설마를 하고 하는데, 넉넉하게 또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자가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아마 정신병원을 대거 짓지 않을까. 과거에 성남시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제일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기 형뿐만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 이재명을 비판하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본인이 휴대전화로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은 더욱더 교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철저하게 이재명 수사를, 이재명 재판을 하고 그리고 한치의 흐트림 없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대통령이 없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이래가지고 그 밑에 벌벌 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잘 보여주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완전히 백기를 들고 뭐 쩔쩔 매는 걸 보고 야, 정말 대통령과 총리는 역시 뭔가 다르게 있구나. 이 사람도 과거에 김대중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더 많은 장관들 중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빼고 전부 다 일어서는 게 일어서고 저러니까 저라고 배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다. 지금 군인들을 보십시오. 먼저 나가가지고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막 변호사를 통해서 폭로하는 거 보면은 온갖 짓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싸움,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민병대를 조습하고 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의병처럼 그렇게 해서 과거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곳곳에서 외병을 쫓아냈듯이 이재명과 그 무리들 광란 폭주하고 있는 선동하고 있는 이 세력 뿌리가 없고 자, 이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는 좌파들이 어중간한 좌파들이 들어와서 보수 행세를 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 뭐 1등 공신이라기보다도 주적은 바로 이 한동훈이 아닐까.
한동훈이가 바로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손을 잡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먼저 사퇴하라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사퇴 빨리 사퇴하라. 저기 탄핵보다도 더 빠른 게 조기하야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뺏는다. 이런 은행을 보여왔던 것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 휘하에 있는 검찰들이 즉각 합동수사 이 특수수사대를 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나섰던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했다. 어떻게 나를 체포할 수 있나? 사석에도 그렇고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지 공공의 이익을 자기 말하는 공공선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다. 전부 다 이 좌파가 우파 와서 뭔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은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과 이번에 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7명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진정호, 한지아, 김재섭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언을 했던 이 배현진 그리고 박정훈 등등 이런 사람들도 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의심. 그래 박쥐 같은 세력들이 많다. 자기 당 대통령을 몰아내고 여기에 지금 친윤이 투표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친한 한동훈 앞잡이들이 나서가지고 한동훈 체제를 유지해야 자기도 앞으로 한 자리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건 착각입니다. 한동훈은 보수 정당 보수 지지 세력들은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기권을 했으면 했지 앞으로 한동훈은 보수 측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5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9% 됩니다. 뭘 말합니까? 대구 경북에도 한동훈 표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빨리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한동훈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우파 진영으로부터 거세게 역풍이 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한동훈은 오늘 즉각 정계 은퇴한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는 이걸 노려가지고 또 뭔가 꾸몄고 그러니까 몰래 당원 게시판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했듯이 또 뭐를 꾸밀지 모른다. 이 자 밑에는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원석, 송경호, 그 라인들. 이 특수수사 단장도 바로 자기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포되려고 했다고 하니까 검찰이 싹 돌아서 갖고 아니 우리 한동훈을 건드려 이래갖고 바로 윤석열에게 칼을 겨눴던 게 검찰이다.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친윤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한동훈부터 직무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찬성했던 뭐 이 진정호든 또 뭐든 누군가네 그 안에 있는 이 그 대표들 최고위원들 빨리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사표를 내려고 하는 인요한 보고 말렸다고 합니다. 왜 말립니까? 사퇴를 해야지.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켜 놔놓고 책임을 면하겠다고 그래서 화합하자고 이게 화합이 됩니까? 권성동이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들. 전부 다 한동훈이든 권성동이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끌어주고 또 그 그늘에서 쑥쑥 자라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됐던 자입니다. 그런데 뒤에 비수를 꼽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강릉에 외가가 있어서 가서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처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한동훈을 만나고 와서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투표로 나도 할 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명 외에 나머지 5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사람들 말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던진 겁니다. 만약에 투표장에 안 갔더라면 7명은 갔을지 모릅니다. 7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이 가기에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 갔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12명을 적어도 이렇게 투표장으로 보냈던 것은 그것은 이 권성동의 패착, 권성동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것도 배반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끝까지 지켜야지.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이재명이 갖다 바치는 거고 그것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
그걸 알면서도 권성동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 이것은 권성동의 책임이다. 권성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권성동이 그렇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는 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게 어리가 없는 자들, 배신자들의 대표적인 표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불러드렸던 지금 앞으로 이자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혜지, 진정호, 한지아, 김재섭 그리고 플러스 5명. 자, 이자들은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라.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지금까지 이자들이 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혜지, 진정호, 한지아, 김재섭이 민주당 이재명을 하고 싸우는지, 자, 이 민주당의 폭주를 싸우는지, 민주당의 이재명 폭주뿐만 아니라 입법 폭주에서 뭘 역할을 했는지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보수정당은 그야말로 폼 잡고 각 계층이나 또는 직업군에서 나 잘 나가는 사람, 사기해가지고 올림픽 금단 사람, 삼성전자에서 사장하던 사람, 그게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쟁이 있는데. 응? 의사, 한지아가 와가지고 마치 이 한동훈 따라다니는데 졸졸졸 비서처럼. 그러니까 이 한지아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 누구죠? 그 국회의원의 사촌이다. 응? 민주당 사촌이다. 환화갑의 사촌. 진정호는 지금 이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의 그 진씨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형구. 그러니까 이 지금 한동훈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우파가 아닌 그 한동훈 비서실장 김영동은 과거에 자 지금 석관호라고 민노총의 조직국장 간첩 있죠. 거기에 관호형 편지를 붙은 관호형 아주 친하게 석관호하고 친하게 간첩하고 지냈던 사람. 이 한동훈의 장인은 이미 차이나 무슨 리포트인가 이 중국 관련된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 친중파.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로가 됐지만 여기 한동훈의 부인은 김건희 여사를 막 비방하는 그를 이름으로, 한동훈 부인 이름으로 진현정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많이 올랐고, 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의 꽃 배달, 한동훈 앞에 막 법무부장 할 때 막 화 한 번 해올 때 그 일을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자들은 강남 좌파라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 7명 플러스 5명 그 외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다 뭉쳐가지고 싸워가지고 말하자면은 선전, 자, 무슨 여기는 전략조, 여기는 선동조, 여기는 국회의원들 다 거치고, 여기는 시민사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쫙 조를 짜서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전부 다 거구, 저기 하는 우리 안 해! 이렇게 해버리고, 유튜버도 거구 유튜브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뜻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정당 아닌가. 원래 이 시민사회와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도 뭐 할 판에. 그러니까 이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빨리 해체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명과 한동훈은 빨리 사퇴를 하라. 빨리 탈당을 하라.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새롭게 지휘부를 비대위 체제로 가라. 그래서 그동안 사의를 표명했던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인요한 이 3명에다가 자 그래서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 판사 출신이죠. 자, 그 약속을 했던 국회의원 이 사람도 함께 나가라. 자, 그러면 이 4명이 본인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본인이 사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가자. 4명이 최고위원들이 물러가면은 자동적으로 새롭게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정말 기가 찬다. 빨리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단단한 사람, 튼튼한 사람, 투쟁력 있는 사람, 그래서 당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자, 못 따라서 안 와도 됩니다. 뭐 이왕 대통령 탄핵됐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고, 이재명 구속시켜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이겨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이 이제는